오늘 QLD는 4.1%, TQQQ는 6.2% 하락했습니다. 단순한 하루 조정으로 넘기기에는 거래량과 변동성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장기 상승장이 끝났다고 단정할 단계도 아닙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숫자는 QQQ 661달러와 201선 644달러입니다. 7월 29일 미국장에서 나스닥 종합지수는 1.7%, S&P 500은 1.5%, 다우지수는 2.2%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100은 2.1% 떨어지며 6월 2일 고점보다 약 11% 낮아져 공식적인 조정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QQQ는 661.73달러로 2.04% 하락했습니다. QLD는 77.58달러로 4.06%, TQQQ는 57.75달러로 6.21%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100의 움직임이 레버리지 배수에 가깝게 확대된 하루였습니다. 먼저 21선을 보겠습니다. QQQ의 20일 이동평균선은 약 704.33달러입니다. 현재 가격은 21선보다 약 6% 아래에 있습니다. 단순히 21선을 하루 이탈한 수준이 아니라 단기 상승 흐름이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입니다. 61선은 최신 수치를 기준으로 약 713달러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QQQ는 21선과 61선을 모두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상승 추세 안에서 눌림목을 매수하는 구간이라기보다 하락 추세가 어디에서 진정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RSI도 빠르게 낮아졌습니다. QQQ의 14일 RSI는 약 32.4입니다. 30 아래가 일반적으로 과매도 구간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과매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RSI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바닥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강한 하락장에서는 RSI가 30 아래로 내려간 뒤에도 가격이 계속 하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RSI 숫자 하나보다 거래량과 201선 지지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거래량은 좋지 않은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QQQ 거래량은 약 5,594만 주였습니다. 20일 평균 거래량 약 3,877만 주보다 약 44% 많았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든 조용한 하락이 아니라 매도 물량이 실제로 증가한 하락이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장중 저가가 658.60달러였고 종가도 저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직 매도세가 완전히 소진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VIX도 다시 경계 구간으로 올라왔습니다. VIX는 20.66으로 하루 동안 약 13.5% 급등했습니다. VIX가 20을 넘었다는 것은 시장이 다시 평온한 상승장보다 변동성이 커지는 조정장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다만 VIX가 30이나 40을 넘은 공포의 정점은 아닙니다. 현재는 공포가 시작된 구간이지 공포가 모두 반영된 구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락의 첫 번째 원인은 연준이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3명의 위원이 금리 인상을 주장했고 높은 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뒤로 밀렸습니다. 여기에 중동 긴장이 다시 커지면서 브렌트유가 하루 동안 7% 넘게 급등했고 장기 국채금리도 상승했습니다. 금리와 유가가 동시에 올라가면 미래 이익의 가치가 중요한 기술주가 가장 먼저 압박받습니다. 기업별로는 반도체가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엔비디아는 3.36% 하락한 190.0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AI 수요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비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관련주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AI에 투자한다는 발표만으로 주가를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 투자비가 실제 매출과 현금 흐름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정규장에서 0.6% 하락했지만 장마감 후 실적 발표 뒤 약 3% 반등했습니다. 분기 매출은 900억 달러로 전년보다 18%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은 4.81달러였습니다. 애저와 기타 클라우드 매출은 43% 성장했습니다. AI 투자비가 커도 클라우드 매출이 함께 성장한다는 점을 증명했기 때문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반대로 메타는 장마감 후 6% 이상 급락했습니다. 매출은 성장했지만 이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2026년 자본지출 전망을 최대 1,450억 달러까지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실적이 좋은 기업과 AI 투자비만 늘어나는 기업의 주가 차별화가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알파벳은 0.88%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2.96%, 아마존은 1.89% 하락했습니다.
애플도 0.59%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반등하려면 엔비디아 한 종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 애플까지 함께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숫자를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QQQ 658달러입니다. 오늘 장중 저점인 658.60달러를 지키고 반등한다면 단기 과매도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8달러를 거래량과 함께 이탈하면 650달러와 201선인 약 644달러까지 열어둬야 합니다. QQQ는 아직 201선보다 약 2.7% 높은 곳에 있습니다. 장기 상승 구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남아있는 안정거리가 크지도 않습니다. 반등할 때는 673달러에서 679달러 구간을 먼저 봐야 합니다. QQQ의 100일선은 약 673.63달러, 5일선은 약 679.11달러입니다. 이 구간을 회복하지 못하면 반등이 나와도 하락 추세 안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 21선인 704달러를 종가로 회복하고 며칠간 유지해야 단기 추세가 다시 살아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61선인 713달러 안팎은 그 이후에 확인할 숫자입니다. QLD TQQQ 투자자는 지금 한 번에 승부를 걸 때가 아닙니다. RSI가 30에 가까워졌다고 전액 매수하지 말고 658달러 지지 여부와 VIX가 다시 20 아래로 내려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매수를 한다면 여러 번으로 나누고 TQQQ보다 QLD의 비중을 먼저 늘리는 방식이 변동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생활비나 몇 년 안에 사용할 돈까지 QLD TQQQ에 넣어 놓았다면 지금은 수익률보다 현금 흐름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하락은 분명 강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가 가장 큰 손실을 보는 순간은 하락한 날이 아니라 원칙 없이 공포에 매도하거나 반대로 바닥을 확신하고 한 번에 모든 현금을 투입할 때입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숫자는 명확합니다. 아래로는 658달러와 201선 644달러입니다. 위로는 679달러와 21선 704달러입니다. 이 숫자들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반등을 상승 추세 복귀로 착각하지 말고 현금을 남긴 상태에서 계획대로 분할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